이번 시간에는 이동 상태를 구현을 해볼 거예요. 적이 이동하는 상태인데요. 아이들은 구현을 했고 이제 무브를 구현을 할 차례죠. 밑으로 가보면 아이들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와의 거리가 일정한 거리 이내라면 무브 상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mState를 enemyState.move라고 전환을 했죠. 그러면 이제 move라는 상태로 전환을 했으니까 케이스문에서 enemyState.move라는 상태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move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move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move 함수는 밑에 있어요. void move라고 하면서 이 함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함수를 채워 볼 거예요. 네, 함수를 채우기 전에 저희는 에너미의 이동 기능을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공격하는 범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올라가서 클래스 밑에다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변수를 선언하는데 여기다 선언해도 되고 아니면 밑에 변수가 선언돼 있죠? 네, 여기다 이어서 선언을 해도 됩니다. 플레이어 발견 범위 밑에다가 이제 플레이어를 발견하면은 이동을 하겠죠? 이동하는 속도를 넣어볼게요. public float 그리고 move speed라고 이동 속도를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이동 속도는 너무 빠르면 또 플레이어가 도망가기가 힘들어요. 저는 한 4 정도로 이동 속도를 설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도망가기 쉬우신 분들은 더 빨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밑에다가는 공격 가능 범위를 써볼게요. 이거는 이제 플레이어와 에너미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격하는 범위를 설정해서 얼마만큼 가까워졌을 때 공격을 할 거냐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attack distance라고 해볼게요. 이 정도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움직여야 되죠. 캐릭터를 움직일 때는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도 같이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 이렇게 컴포넌트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이제 이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cc라는 변수로 정의를 해줬어요. 이런 컴포넌트 변수는 스타트 함수에서 받아와줘야 되죠.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cc에다가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 들어가서 이제 컴포넌트를 받아오는데 cc에다가 get 컴포넌트 함수를 통해서 받아와요. 그 다음에 get 컴포넌트에는 꺽쇠 표시로 이 안에다가 받아오고 싶은 컴포넌트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위에 선언한 캐릭터 컨트롤러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하고 세미콜론까지 넣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할 건데요. 이동하는 함수가 밑에 있죠? move 함수. 여기에다가 이동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될 거예요. 네, 여기서는 만약 플레이어와의 거리가 공격 범위 밖이라면 플레이어를 향해 이동을 할게요. 무브 상태로 전환하고 이제 다음이 어택 상태잖아요. 어택 상태로 전환을 할 때는 플레이어와의 거리가 이 에너미와의 거리 플레이어와 에너미와의 거리가
앞에서 설정한 어택 디스턴스 안에 들어와 있다면 공격을 하게 해라 잖아요. 근데 어택 디스턴스 보다 크다면 공격을 하지 않고 따라가야 될 거예요. 이동을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동을 하게끔 만드는데 공격 범위 어택 디스턴스 보다 크다면 이라고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if 벡터 3 distance가 어떤 디스턴스일까요? 플레이어와 에너미 사이겠죠? transform position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에너미의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포지션 이게 뭐보다 커요? 공격 범위보다 큰 거죠? 어택 디스턴스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중괄호를 쳐주시고 이동 방향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동을 하게 해야 되니까 방향에다가 속도를 곱해줘야 될 거예요. 여기다가는 이동 방향을 설정을 해줄게요. 벡터 3 dir 방향이죠. 방향은 플레이어 포지션에서 적의 포지션을 빼면 그게 방향이 되겠죠. 벡터 연산에서 특정 지점 A라는 지점 빼기 B라는 지점은 그 방향을 뜻하는 거죠.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어 점 포지션 빼기 transform 점 포지션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플레이어에 다가가는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해줄 때 정규화를 한번 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정규화는 .normalized라고 해서 특정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뒤에 .normalized를 붙이면 정규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플레이어를 향해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사용을 합니다.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 사용을 할게요.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는 유니티에 에너미에 붙여놨죠? 이렇게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컴포넌트를 붙여놨어요.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끔 만들 거예요. 위에다가 저희가 캐릭터 컨트롤러는 cc라고 정의를 해줬죠? 변수명을. 그러면 밑에 cc를 사용을 하는데 cc, 캐릭터 컨트롤러에는 이동을 하게끔 해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함수의 이름이 뭐냐면 move라는 함수예요. mov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ir 하고 곱하기 속도 move speed 속도를 곱해주고 곱하기 move를 할 때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프레임별로 일정하게 하려면 time.deltaTime을 써야 된다고 했죠. time.deltaTime 이렇게 이동을 하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if문을 써서 이동을 하게 했는데 공격 범위 바뀌면 플레이어를 향해 이동했죠. 그러면 공격 범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택 디스턴스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공격을 해야겠죠. 공격을 하게끔 하는 함수도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어택 디스턴스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if의 else를 쓰게 되면 else문을 쓰게 되면 공격 범위보다 작다, 반대가 될 거죠.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하고요. else일 때는 여기는 공격 현재 상태를 공격 상태로 전환을 할게요. 그래서 어택이라는 상태로
전환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위에서 attack은 공격 상태는 enemy state.attack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로 변경을 해줄게요. state는 enemy state.attack 이렇게 해서 공격 상태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전환했다면 이 상태가 제대로 전환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확인하기 위해서 print 그다음에 상태 전환 위에랑 똑같이 써줄게요. 이것처럼 move에서 attack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겠죠. 자, 저장을 해보고 Ctrl S 하고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누르고 이동을 해요. 콘솔에 있는 로그 창을 잘 볼게요. 로그를 잘 볼게요. 이동을 하고 쭉 간 다음에 무브 했고 지금 따라오다가 어택으로 변했죠. 일정 거리 이하로 됐더니 어택으로 변했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가서 다가갔는데 따라오죠. 따라오다가 일정 거리 이하로 변했더니 이렇게 이게 2인가 봐요. 유니티 상에서 2만큼이에요. 숫자 2. 숫자 2 안으로 들어왔더니 상태가 무브에서 어택으로 변했어요. 어택으로 변한 거 볼 수가 있죠. 네, 이건 다른 에러고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얘를 도망가 보면은 얘가 계속 따라옵니다. 에너미가 따라오다가 어택 상태로 변하면 멈추죠. 얘가 따로 지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return이라는 함수를 지정 안 했기 때문에 멈추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도망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에너미가 계속 따라오죠. 계속해서 따라오다가 일정 거리 이하로 들어오면 멈추고 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택 상태까지 됐어요. 무브에서 어택으로 변하는 상태까지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택 상태로 들어와서 어택일 경우에 공격 상태일 경우에 공격을 하게끔 만들어줘야겠죠. 네, 공격 상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우선은 맨 위에다가 또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 돼요. 변수 선언해주고 누적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격하는 딜레이 시간을 만들 거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우선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시간 이렇게 해서 float current time 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현재 시간 초기화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격 딜레이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공격을 할 때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약간 부자연스럽겠죠? 공격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 한 번 하고 일정 시간 쉬었다가 공격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float attack delay이라고 만들고 2초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난이도가 높은 적군일 경우에는 공격 딜레이 시간이 짧겠죠. 계속 공격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 정도로 2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어택 함수로 들어올게요. 어택 함수로 와서 또 if문을 써주도록 할 건데요. 이제 어택 디스턴스를 저희가 만들었고 요 공격 범위
이내에 있으면 공격을 하겠죠. 공격 범위 이내인지를 판단을 해볼 거예요. 만일 플레이어가 공격 범위 이내에 있다면 플레이어를 공격을 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에서 작성을 해봤으니까 쉽죠. 여기서 공격 범위 밖이라면 이라고 지정을 해줬는데 이거를 공격 범위 이내라면 이라고 반대로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자, if vector 3. distance가 distance인데 뭐와의 distance냐면 적의 위치와 플레이어와의 위치죠. 포지션이 공격 범위 이내에 있다면이니까 부등호가 오른쪽으로 벌어지게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이내에 어떤 거 이내? 어택 디스턴스 이내겠죠? 어택 디스턴스 이내에 있다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if문을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if문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겠죠? 공격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마다 플레이어를 공격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는 위에다가 어택 딜레이를 넣어놨죠. 그래서 공격하고 어택 딜레이만큼 쉬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다가는 일정한 시간마다 플레이어를 공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커런트 타임을 0으로 초기화를 해놨죠. 커런트 타임이 이제 흘러야 될 거예요. 일정 시간, 지금 현재 시간만큼 흘러요. 1초, 2초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 타임과 어택 딜레이를 비교를 해서 커런트 타임이 어택 딜레이보다 커지게 되면 공격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시간을 저희가 0으로 초기화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해줘요. 누적을 해줍니다. 어떤 걸 누적해주냐면 타임을 누적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현재 시간을 계속 누적을 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교를 한번 해요. 뭘 비교하냐면 이 커런트 타임과 어택 딜레이가 커런트 타임과 어택 딜레이를 비교를 하는데 커런트 타임이 더 커졌을 때 어택 딜레이보다 커런트 타임이 더 클 때 공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if문을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 안에는 print하고 저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공격이라고 써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택 딜레이가 2로 설정이 되어 있고 현재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이 2초만큼 흐르면 공격을 할 건데요. 프린트를 할 건데요. 여기서 커런트 타임은 계속해서 누적이 되겠죠. 2초 하고 2초뿐만이 아니라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흘러가겠죠. 흘러가면 이제 다시는 요 if문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 타임을 한번 초기화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초기화를 해서 다시 0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공격 밑에다가 current time 0이라고 해서 다시 초기화를 해줄게요. 초기화하고 또 여기로 들어와서 current time이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또 if문으로 들어갈 거고 이게 이제 반복을 할 거예요. 이 if문 안에 들어있으면 맨 처음 if문 안에 들어있으면 요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 큰 if문, 요 if문 밑에다가 플레이어가 공격 범위 이내에 있다면 공격을 하고요. 공격 범위 밖에 있으면 다시 현재 상태를 이동으로 전환을 해야겠죠.
공격을 하다가 아까는 멈췄잖아요. 멈추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를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현재 상태를 이동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격하다가 재추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플레이어를 따라가는 거죠. 이제 if는 밖에 있으니까 else라고 해주고요. else 중괄호 하고 현재 상태죠. 현재 상태를 뭘로 전환해요? enemy state.move라고 전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격 상태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디버그를 해주는 게 좋겠죠? 로그를 찍어주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주고요. 상태 전환 attack에서 move라고 상태 전환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공격을 하다가 그냥 플레이어의 범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current time 제로를 해줬던 것처럼 한 번 더 current time 초기화를 해줄게요. 네, 여기서 실행하다가 바로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current time은 초기화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유니티에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저장하시고 플레이 하시면 쭉 따라가다가 막 도망가다가 가까이에 붙습니다. 그러면 공격이 나오는데 공격 나오는 거 보셨죠? 공격 나왔고 이 초가 계속 흘러가죠. 지금 33초, 35초 이렇게 2초마다 흘러가죠. 공격을 계속하고 멀어지면 또 쫓아와요. 쫓아오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여기를 집중해서 봐주세요. 플레이하고 보통 캐릭터에 딱 닿게 되면 바로 공격이 들어가죠. 근데 얘가 보세요. 닿고 바로 공격이 안 오죠. 공격이 상태 전환을 하고 2초 뒤에 옵니다. 2초 뒤에 오는 이유는 이렇게 커런트 타임이 현재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적이 가까이 왔는데 바로 공격을 안 하면 또 어색하겠죠? 그래서 바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또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줄 건데요. 자, 여기 move라는 함수가 있었죠? void move 이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else문에서는 현재 상태를 공격 상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고 이제 attack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attack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attack delay를 current time을 attack delay만큼 할당을 해주면 바로 공격이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current time이 더 커질 때 attack delay보다 커질 때 공격을 하게끔 해놨으니까 이 초를 current time을 attack delay만큼 흘러가게끔 미리 흘러가게끔 만들면 공격을 먼저 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누적 시간을 공격 딜레이 시간만큼 설정을 해놓을게요. 딜레이라고 됐네요. 딜레이 시간만큼 여기서 current time을 attack 딜레이만큼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럼 현재 시간이 attack 딜레이가 2였으니까 2로 설정이 된 거예요. 0이었다가 바로 2로 됐죠. 2로 됐으니까 바로 attack 함수로 들어와서 일정한 공격 범위 이내면 공격을 바로 시작을 하겠죠. 자, 한번 저장을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플레이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콘솔 창을 잘 보세요. 도망가다가 이제 탔습니다. 그러면 공격 이렇게 나오죠. 무브가 어택으로 전환되자마자 공격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갈 수 있죠. 도망가면 따라와요. 이렇게 에너미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죠. 상태가 전환되고 네, 공격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가 업데이트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에너미가 플레이어를 따라다니고 공격 상태로 전환해서 공격하는 것까지 해봤어요.